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이 시베리아 사할린의 LPG 천연가스 매장량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이 수송관을 통해서 이 러시아는 수송관을 통해서 유럽으로 다 보내요, 이 LPG를. 근데 우리나라로 보내려고 하는데 누가 딱 막혀 있어? 북한이 막혀 있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막혀 있는 거예요. 북한이 막혀 있으니까 도시가스 우리 LPG를 못 갖고 와. 우리는 어디서 갖고 와? 이 카타르, 그 다음에 말리, 예멘 여기서 갖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인도양 지나가고 말리 그 남중국해, 여기 남중국해거든요.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갖고 오는 거야. 그러면은 갖고 올 때는 또 어떻게 갖고 와? 가스를 못 갖고 오잖아요. 액화시키는 거야. 얼려갖고 오는 거야. 영하 162도로 얼려갖고 오는 거예요. 영하 162도로. 그럼 뭐 여러분들 LNG 선 뭐 배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거 다 LPG 얼려갖고 얼음 상태로 갖고 오는 거야. 그럼 얼려갖고 오면은 또 쓰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녹여야 되잖아요. 기화시켜야 되는 거야. 기화시키는 공장들이 여기 뭐 태안 뭐 이런 데 쫙 있단 말이야. 그 LNG. 이게 얼마나 어려워. 그냥 여기서 관으로 딱 오면은 얼릴 것도 없고 녹일 것도 없고 그냥 또 가격은 또 얼마나 싸질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 북한만 열리고 여기도 뭐 연결이 되겠지만은 남한에 일본에다만 시베리아 가스관이 여기로 온다 그러면 러시아 지금 경제난 한 번에 해결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LPG 쓰는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냥 러시아 경제 그냥 살아나는 거야. 만약에 남북한이 연결이 돼 있다면 일본 애들이 그럴 거예요. 우리한테 와갖고 아유 여기 우리 좀 관을 통해서 한국 통해서 우리 그 러시아 가스 좀 받게 해달라고 와서 우리한테 애걸복걸 할 거야. 중국 애들도 아유 우리 저기 일본으로 수출하는데 철도 여기까지 연결하고 부산에서 여기 좀 보내게 해달라고. 아이 이 기가 막힌 이 곤돌이인데 막혀있는 바람에 못하는 거예요. 막혀있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섬나라인 거예요. 섬나라. 이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가 3만 달러를 달성한 거는 위대한 거라는 거예요. 더욱이 우리가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못하는데 사할린, 시베리아 이쪽에 그 농토가 끝도 없다는 거예요. 농토가. 그리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저는 눈에 보여요. 앞으로 10년 내지 15년 후면은 이 사할린, 시베리아 쪽에 끝도 없는 농토가 나올 거예요. 10년 내지 15년 후에. 그러면 여기가 상상도 못할 만큼 발달을 할 거예요. 상상도 못할 만큼. 그럼 만약에 남북한이 통일이 돼 있다면 우리가 이쪽으로 연결되고 이 북쪽으로 진출하고 이게 대륙으로도 진출하고 바다로도 진출하고 미국하고도 연결이 되고 이러면은 이곳이 심장이 되는 거. 심장이 남북한이 통일이 되면은 이게 얼마나 이 좋은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손을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상황을 아는 미국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상황을 아는 중국도 원하지 않고 이 상황을 아는 러시아는 그냥 대도 좋은. 그러니까 러시아는 항상 뜨뜻미지근하고 일본은 절대적으로 싫은 거야. 일본은 이게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지금 상황이다. 어쨌든 이렇게 힘든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3만 달러 국민소득 3만 달러를 완성했다는 것은 기적이다. 내 눈에는 기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남북한 철도가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남북한 철도가 연결이 돼갖고 유럽으로 여행 간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1000분의 1 얘기야. 유럽으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어마어마하게 우리의 활동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탈북자 주민이 있는데 여기 백두산 밑에서 사는데 여진족은 따로 구분한대요. 아예 여진족이 있어. 지금도
여진족이 여진족, 거란족이 아직도 섞여 있대요. 그래갖고 여진족은 군대 안 보낸대. 당원도 될 수 없고. 남북한이 통일되면 우리가 여기 몽골 이쪽에 이 만주 벌판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동질성을 회복만 하면은 우리나라가 국토도 커지는 거야. 도로만 뚫리면은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나라가 딱 반쪽이 났으니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맨날 돌아가야 되고. 더욱이 지금 남북한은 평화 상태가 아니고 대치 상태야. 휴전 상태야. 더 기가 막힌 거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6번에 걸쳐서 핵실험을 했는데 마지막 한 핵실험은 히로시마에 떨어진 거에 위력이 20배 더 센 거예요. 히로시마에 딱 떨어졌을 때 15만 명이 한 번에 죽었잖아요. 그러면은 20배 더 센 게 떨어지면 몇 명이 죽는 거야? 한 번에 300만 명이 죽는 거예요. 300만 명. 그런 실험을 한 거예요. 미사일은 동해바다로 몇 번이나 쐈느냐면 116번이나 쐈어. 미사일. 이것도 우리 지금 교우들이 감이 좀 없을 텐데, 내가 외국에 가면은 꼭 택시 타는 경우가 많아요. 바깥에 구경하러 나간다고 꼭 택시를 타요. 딱 가면은 택시 기사가 Where are you come from? 그래요. 나는 I'm come from Korea 이래요. 이 사람들이 반드시 물어봐요. South, North. 아니 북한은 문 닫고 산 지가 70년이 됐는데 이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구경도 못 해봤을 텐데, 아니 나보고 South or North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 사람들은 바깥에서 핵실험했다? 저 미쳤나 보다. 저 나라 핵실험을 하고 이 북한 한국 큰일 났다. 그리고 중간에 또 미사일당 막 100km, 200km, 1000km, 1600km, 6000km짜리 미사일 쏘잖아요. 이거는 거의 저 남한하고 북한은 한번 붙으면은 세계대전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게 Do you know 김정일, 김정은? 근데 내가 물어봐. 너 남한 대통령 이름, 난 남한 대통령 이름 모르는데. 그러니까 김정일, 김정은은 알아도 문재인, 박근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 정세랑 세계 사람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랑 그렇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참 무뎌져 있지만은 세계인이 볼 때는 무시무시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핸디캡을 안고 3만 달러까지 경제 성장을 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물론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이면에는 슬프고 한심스러운 면도 있어요. 그거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뭐 많은 노동 착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과정도 좀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우리가 남북한이 나눠져서 러시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의 꽃놀이패예요. 꽃놀이패.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를 갖고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꽃놀이패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은 이 네 나라가 우리한테 꽃놀이패가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일본한테 가스관 보내려고 그럴 때 어떻게 좀 한국 지나가도 될까요? 와서 허락받을 거 아니야. 한국 지나가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지나가도 되지. 미국이 중국 여기 동북 삼성에 물건을 팔고 싶어. 한국에 와갖고 함흥 여기 항 좀 빌릴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물건 풀어놓고 일일이 기차로 해갖고 보내게? 그래. 그럼 일본은 말할 것도 없어요. 일본은 말할 것도 없어. 러시아관 우리한테 해주세요. 통과시켜주세요. 중국 가게 해주세요. 이 항 빌려주세요.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남북한이 열려야만이 이 서러운 국제적인
이 서러움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는, 우리는 반도 국가도 아닌 섬나라이면서도 그런 많은 약점, 국제적인 핸디캡, 지정학적 핸디캡이 있으면서도 국민소득 3만 달러, 5천만 국민에 이걸 해냈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 가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그 6.25 때 빨갱이들한테 괴롭힘 당한 건 충분히 알지만 그 사람들 이미 다 죽었어요. 그리고 힘 다 떨어졌어. 그리고 시대는 변하고 있어. 그럼 이 변하는 시대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 토요 특강을 한 20회, 요 3만 달러에 관련된 것만 20회를 할 거예요. 그걸 들어보면, 아, 이제 내가 새 세상에서 사는 사람이 됐구나. 그래갖고 마음이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하시죠? 왜 행복하냐면은, 우리 생태마을은 화요일, 수요일이 1박 2일 피정, 목요일이 당일 피정, 금, 토, 일이 2박 3일 피정이에요. 근데 누가 제일 행복한가 봤더니 금, 토, 일 오시는 거예요. 그 왜 행복한가? 내가 또 분석을 해봤잖아요. 왜 행복할까? 그러니까 밥을 6끼를 안 먹어요. 밥을 6끼를. 아니, 부부가 밥 6끼 안 하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 그럼 행복한 거예요. 달래 행복한 게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럭셔리해. 여기 있는 동안 여러분들 왠지 내가 럭셔리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왜 럭셔리하냐면은 설거지를 밥도 안 해, 설거지도 안 해. 자, 밥도 맛있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피정비가 얼마냐면은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오시면 10만 6천 원, 10만 7천 원.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뭐 직장 퇴근하고 오시니까 그 금요일 날 밤부터 하면 10만 원. 나를 위해서 10만 원 투자하는 거. 그거를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을 위해서는 뭐 자식을 위해서는 뭐 등록금 700만 원 뭐 또 애 뭐 한다고 놀러 간다고 뭐 얼마는 줘도 자기를 위해서 1년에 10만 원도 투자 안 하면서 지질이 복도 없는 년. 이 세상에 나한테 잘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남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난데 왜 남이 잘해줄 때까지 기다려? 그냥 내가 나한테 잘해주면 돼. 그리고 2018년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어요.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자신한테 이렇게 마지막 날 이 평창에 이 아름다운, 어저께 여러분들 별 보셨어요? 네. 나는 어저께 우리 직원들하고 별마로 천문대 갔다 왔어요. 그 영월에 거의 뭐 아름답더라고요.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별마로 천문대보다도 더 좋은 데가 우리 여기 천문대예요. 네.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이곳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꾸며놓으려고 제가 어저께 천문대를 좀 다녀왔는데, 하여튼 내년 그 플래니타리움이라고 이렇게 별자리 이렇게 막 우리 시스템은 돼 있는데 돈이 없어갖고 그동안은 못했어요. 그래갖고 그거 하는데 한 플래니타리움 그 만드는데 2억이 들어가. 2억. 근데 제가 그거 만들 거예요.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거기 그 플래니타리움을 통해서 우리 밤하늘이 얼마나 신비로운지. 만원경도 한 20년 전에 3천만 원짜리 샀는데 이제 하나 더 살라고 해요. 조금 더 잘 볼 수 있는 거. 우리 만원경으로는 토성띠까지는 봐요. 토성띠 너무 신기해요. 이렇게 만원경으로는 토성띠가 하얗게 쫙 이렇게, 그 다음에 화성의 목성의 대적반도 보여요. 대적반이라고 우리 지구만한 태풍이 거기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 보고 있으면은 이 우주가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우리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가 인생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도 잠깐 멈춤이 필요해. 지금 70년 동안 너무너무 달려왔거든. 그런데 돈 버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달려온 거야. 이제는 3만 달러 이 정도면은 세계에서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이제는 뭐가 3만 달러가 돼야 되느냐면 정신 수준이 3만 달러가 돼야 돼. 그런데 야 돈은 3만 달러 벌었는데 내가 보기엔 정신 수준은 아직도 6.25 전쟁 끝나고 났을 때처럼 가난한 수준. 그 정도로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한테 물어보는 말 중에 정말 고쳐야 되는 말이 있어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 얘는 한 살서부터 이거 어떻게 비교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그거는 절대 물어봐서는 안 되는 말이야. 이제 3만 달러 넘어선 부모들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떤 애가 여기 지난주에 오네요. 예수님 성탄 대축일 전야미사 하고 아주 예뻐. 이제 옷을 예쁜 옷을 사줘갖고 우리 직원이 물어봤대요. 이렇게 이쁜 5살짜리였는데 이렇게 이쁜 옷을 누가 사줬어? 근데 얘가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합쳐서 사줬대. 야 정말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반성했어요. 우리 꼭 비교를 시키잖아. 누가 더 좋아? 누가 더 좋은 것 어딨어? 엄마는 엄마대로 좋고 아빠는 아빠대로 더 좋지. 근데 이게 몸에 뱄어. 비교하고 경쟁하는 게. 이제는 내 생긴 대로 인정해주는 세상. 내 자식이 네모나면 네모나게 인정해주고 세모나면 세모나게 인정해주고 동그라면 동그랗게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이 돼야 돼요. 어쨌거나 하여튼 이 남북한이 갈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섬나라, 이 섬나라, 이게 반도 국가가 아니라 이 섬나라로 있는 이 상태에서 5만 달러, 3만 달러 올라온 건 기적이다. 우리나라가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아요. 무디스에서 책정하는 신용등급이 일본보다 높아요. 일본보다 높고 중국보다 당연히 높고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높아요. 그 석유가 펑펑 쏟아지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도 신용등급이 높아. 러시아보다도 신용등급이 높아요. 여러분들 정말 가슴 기가 막히지 않아요? 나라는 반으로 떨어져 있고 핵실험을 6번이나 이 나라가 하고 미사일을 그냥 여기까지 쏴대고 116번이나 미사일을 쏴대고 핵실험은 6번 하는데도 다른 나라 같으면 우리나라하고 장사 안 해요. 야, 니네 그렇게 불안한데 우리 물건을 어떻게 주문을 하냐? 우리 배를 어떻게 주문하냐? 내가 배도 말했잖아요. 우리가 다시 조선 그 1위 수주 1위로 탈환했죠? 1위 탈환했어요. 중국한테 뺏겼다가. 왜 그러냐면 중국 배 싼 맛에 샀는데 중간에 가다가 배가 쓰는 거야. 망망대 한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욕심 부리지 말고 기술 축적된 걸로 되면은요 앞으로도 우리 민족은 워낙 우수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 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이 잔대가리를 굴리지 말아야 돼. 네. 우리가 IQ, EQ, JQ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IQ는 지능지수야. EQ는 감성지수. JQ는 잔대가리 지수야. 이 잔대가리를 굴리지 말아야 돼. 3만 달러가 넘어섰을 때는. 그래서 내가 우리 국장님이 우리 세금을 1년에 3억을 내요. 3억을 내는데 우리 입장에서 3억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현찰이 많이 와서 물건들을 현찰로 많이 사잖아요. 신부님, 이거 현찰은 사실은 세무소에서 추정을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냥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현찰 들어오는 거는 신고 안 하고 그러면은 세금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줄이지 말아라. 현찰로 산 것도 다 신고해라. 왜냐하면은
사람은 IQ가 있고 EQ가 있고 JQ가 있는데 그 JQ 굴리는 게 가장 안 좋은 거다. 나는 내가 1년에 3억 세금 내면은 그 돈 가지고 할머니들 용돈 이제 30만 원으로 내년에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결정 나기 전에 지난번에 25만 원 나왔을 때 여기 피종원 할머니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걱정하지 말고 써라. 조금 있으면 30만 원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잖아. 쓰세요. 돈 나오면 쓰세요. 30만 원. 그리고 여기 지금 65 혜택 받는 분들 이제 한 2, 3년 후면 70, 내년에는 하위 20%만 30만 원을 줘요. 계속 25만 원 좀 거의 다 내보내고, 근데 앞으로 한 3, 4년 후면 70%까지 30만 원 다 줘요. 그리고 앞으로 5년 정도 지나고 나면은 40만 원 나와요. 부부는 80만 원 나와. 얼마나 좋은 세상이야. 딴 집만 안 하면, 보증 안 쓰고, 뭐 가게 한다고 뭐 차려갖고 보증 쓰고 돈 빌려갖고 그런 것만 안 하면 국가에서 주는 돈, 집만 자식들 뭐 결혼한다고 팔고 집 해주고 그러지만 않으면 여러분들 집 가지고 있고 딴 짓 안 한 걸로 가만히 조금 보험 들어오는 거 있으면 국가에서 나오는 거랑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우리가 과도한 욕심을 필 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달에 연금 나오면은 다 사먹어. 다 사먹어. 맛있는 것도 사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평창도 오고. 시부님 20일 동안 시부님 말대로 다 나가서 사 먹었는데 돈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내가 비법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10일 동안 가만히 10일 지나고 나면 또 뭐가 나와? 연금 또 나오잖아. 그거 쓰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걱정해야 되는 건 10년, 20년이 아니라 10일이야. 10일만 잘 넘기면 다음 달에 또 나오니까. 네. 내가 요즘 돈 안 쓰고 좀 집에 가만히 있어요. 왜냐면 뭐 잠비아 돕는다, 여기 돕는다, 이것저것 해내냐고 돈을 다 썼어. 그래서 나 요즘 집에 가만히 요즘 여러분들 유튜브에 내 매일 미사 이렇게 보면은 매일 집에서 찍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찍는 거야 맨날. 네, 그래서 내 교우들하고 만날 수 있는 좋은 환경도 되죠. 자, 이제 우리나라가 신용 등급이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중국, 러시아보다 높아요.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나라보다 신용 등급 높은 나라는 14나라인가 15나라밖에 안 돼요. 조그만 나라, 이런 나라들 빼고는 거의 뭐 한 7, 8나라밖에 안 돼. 일본보다 우리가 신용 등급이 높으니까 대단한 거예요. 수출도 우리가 일본보다 수출 액수는 앞지른다고 그래요. 수출도. 그러니까 뭐 텔레비전 내가 이번에 텔레비전을 샀는데 내 휴대폰보다 더 얇아. 그래갖고 일본이 텔레비전을 쫓아오려고 그러다가 UHD인가 올레드인가에 밀려갖고 또 포기했어요. 일본이. 도저히 한국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도 상상도 못할 만큼 우리가 좋은 환경으로 여건이 너무너무 좋아. 텔레비전 보면 맨날 싸우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은데 수출액도 올해 6천억 달러, 사상 최초 6천억 달러가 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 기준으로만 따지면 우리가 세계 6위야. 수출 액수만 따지면 세계 6위야, 6위. 이 기가 막힌 좋은 걸 보고 좀 기분도 좋고 좀 뜨끈뜨끈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해야지 뭐. 더욱이 저는 이렇게 내가 환경 강의할 때 정말 많이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러시아가 될 거예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 시베리아 여기 사할린 이쪽이 정말로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살려면 강남에다 살지 말고 어디다 시베리아에다 사야 된다고. 땅을 살려면 시베리아에 사야 돼요. 요거 나중에 15년이나 20년 후에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신부님 20년 전에 한 말이 지금 딱 맞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한 말. 어떻게 20년 후에 벌어질 일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계시느냐고. 내가 또 조금 교만하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20년 후에 가장 귀의 땅은 사할린 시베리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투자를 하려면 어디다 투자해? 여기다 하세요, 여기다. 근데 더욱이 38선이 없어지고 고속철철이 생긴다면은 이 지역은 여기가 베이징이거든요. 베이징이 멀지 않아요. 베이징 이렇게 가면 바로 베이징이에요. 네, 베이징, 뭐 장춘, 뭐 심양, 이 몽골, 그 다음에 살린,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블라디 어디에요? 여기 블라디스톡, 보스톡, 이쪽 여기가 지금 생각하는 상하이만큼 여기가 발전할 수 있어요. 20년 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철도와 연결이 지금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10년, 20년을 바라보면은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얘기야. 이 38선은 없어져야 되는 거야. 10년, 20년, 30년 후를 바라본다면 어쨌거나 전 세계를 정복한 나라들,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이 나라들 아까 말씀드렸죠. 5천만 명 넘는 나라 중에 3만 달러 넘는 나라가 7나라가 있는데 그 6나라 중에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은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우리나라만 침략하지 않고 그 정도 규모까지 올라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학교 다닐 때 알렉산더를 위인이라고 그러고 시저를 위인이라고 그럽니다. 칭기스칸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나폴레옹을 위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 사람 정말 위인들이에요? 다른 나라 침략하고 애들 죽이고 수백만 명, 수천만 명 죽인 사람들이 위인이에요? 그건 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말 위인은 부처님, 소크라테스, 간디 이런 사람들이 위인이에요. 마호메트는 위인이라고 그러기가 애매해. 왜냐하면 정복을 같이 병행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그러한 진정한 위인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고 다른 민족 죽이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왔으니까. 예수님의 비폭력을 가장 완벽하게 실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패권 국가 중에 다른 나라를 다 침략했는데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세계 제1의 국가가 될 수 있다.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듣는 토요트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이제 좀 공부를 할 때 좀 크게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 대한민국만 놓고 공부하시지 말고 여기 인도 차이나 반도도 보고 이 인도도 기회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 지진 인도네시아도 이게 지금 전 세계가 그런데 지금 이 경계가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이놈의 유튜브가 경계를 다 허무는 거예요. 인터넷이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어. 그런데 인터넷 최강국이 어느 나라야? 그렇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가장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은 대한민국이에요. 이 이야기도 이 인터넷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위대하게 만들어줄 건지도 한 시간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당장에 제 문제만 하더라도 그전에는 잠비아 봉사활동 모집할 때 내가 그냥 우리 회지에다가 하고 강의 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26일 날 내가 인터넷 자원봉사자 모집합니다. 그런데 몇 명이 그동안 3일 사이에 몇 명이 신청을 했냐면 220명이 신청을 했어요. 3일 사이에. 그런데 한국에서만 신청한 게 아니야. 미국에서도 지금 막 편지가 와. 내 이메일을 어떻게 알고 자기네들도 오겠다고. 이 인터넷이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위대한 일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또 내가 하루 생청국장 만드는 과정 홍보하면서 보여주면서 이 생청국장 드시라고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요 하루에 2,000개씩 신청해. 2,000개면 뭐 600만 원어치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그래갖고 한 일주일 동안을 이 청국장 만들어내느냐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이제 인터넷 세상이다. 근데 이 인터넷이 가장 잘 발달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더욱이 박항서 감독이 그게 베트남인데 네, 박항서 감독 영웅이에요. 영웅. 박항서 감독은 영웅이에요. 영웅. 지금 우리나라 LG, 삼성 또 차까지 지금 베트남 사람들이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건 뭐 방탄소년, 근데 방탄소년단도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군대 면제는 그 공차갖고 아시아에서 금메달 딴 축구 선수들, 야구 선수들 뭐 면제해 주는 건 저 반대하지 않는데 진짜 군대 면제해 줘야 되는 건 방탄소년단이에요. 방탄소년단 아이들이 경제적인 가치가 2조가 넘는다는 게 아니에요. 2조. 박항서 감독 하나가 그 수직 여기 동남아시아 요 지역 이 사람들 그 우승했는데 100억 달러 가치가 넘는 거예요. 박항서 감독 하나가. 그래갖고 뭐 한국 물건 구매할 의사가 있느냐? 끝나고 난 다음에 100%가 구매할 의사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방탄소년단은 그것보다도 더 막강한 위대한 파워를 내는데 제가 싸이 한참 강남스타일 그거 할 때요. 싸이 한참 강남스타일 할 때 미국에 미국 많이 오늘 미국 분들 많이 오셨지만 미국 들어갈 때 맨날 물어보고 왜 왔냐, 며칠 할 거냐, 어디에 물을 거냐. 근데 싸이 한참 강남스타일 할 때는 딱 내면은 그 세관 애들이 From Korea? 그러면 강남 스타일 이런 걸 한 거야. 이건 아니 여기뿐만 아니야. 아프리카에서도 이걸 해. 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지만 국민적인 혼이 예술 혼이 굉장히 뛰어나요. 정말 뛰어난 민족이에요. 나는 요즘도 방탄소년단 아이들 그 춤추고 노래하는 거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예요. 얼마나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하고 전통 우리 고탈 춤추는데 보는데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들 좀 유튜브에 방탄소년단 한번 찍어봐. 예, 정말 입이 쫙쫙 벌어져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남북한이 갈라져서 70년 동안 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올라왔다라는 건 위대한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내가 나무, 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할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산림 녹화를 한 과정을 보면은요, 이건 또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산림 녹화를 성공한 것에 대해서. 이 얘기는 한 2시간에 걸쳐서 우리나라 산림 녹화가 얼마나 위대한 작업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이제 토요 특강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여기 산림 녹화에 꼭 기억해야 되는, 물론 몇몇 분들이 있지만 꼭 기억해야 되는 사람이 현신규 박사예요. 립기 됐다 소나무 만드는 박사님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은사시 나무라고, 은사시 나무에 많이 들어봤죠? 박정희 대통령이 은사시 나무로 하지 말고 현신규 박사의 첫 성을 따서 현사시 나무라고 그래라. 그럴 정도로 하여튼 이 산림 녹화는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을 우리가 한 일 중에 하나예요. 다음 시간은 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 특강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들이 콩을 삶아갖고 이렇게 청국장을 황토방에 띄웁니다. 황토방. 이렇게 우리 황토방에서 이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유기농으로 우렁공법으로 하는 6만지기를 우리가 집을 사갖고 와서 이 띄울 때 이 청국장 안에 이렇게 합니다. 사실은 청국장을 제대로 띄우는 거는 이렇게 구수한 냄새가 나야지, 뭐 썩는 냄새가 나면은 썩은 거예요. 그게 부패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자, 여기 한번 봐봐. 이 진이 이렇게 싹 일어나야지
이쪽으로 와서 해봐. 진이 싹 일어나면은 청국장이 잘 뜬 겁니다. 이렇게 실같이 좀 밀어봐 한번. 지금 실같이 이렇게 나오는데, 자 잠깐만. 이렇게 진이 이렇게 실같이 지금 보이시죠? 실같이 이렇게 나와야만이 이 청국장이 아주 잘 뜬 겁니다. 정말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이 진 하얀 게 다 진입니다. 이거 바실러스 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띄워서 진공 포장을 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면은 여러분들은 이걸 가지고 된 청국장 찌개를 끓여 드시기도 하고, 제가 권하는 거는 나물하고 무생채하고 고춧가루, 참기름 조금 넣어서 비벼서 드시는 거예요. 진공 포장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렬로 세워서 5개씩 넣고, 진공 포장으로 하면은 아주 공기도 안 들어가고 깨끗한 청국장 가루 찌개를 드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꽤 걸리네. 네. 30초. 바람을 다 빼고 그다음에 진공 포장으로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생태마을에 전화를 하시면은 17개? 18개인가? 17개를 해서 주문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택배비를 받지 않고 이렇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옛날 어머니 생각 많이 나시는 분들 이 청국장 주문하셔서 집에서 저녁에 냄새는 밖으로 안 나가니까 집에서 끓여 드셔도 아파트에서 하시는 분들도 아마 괜찮으실 겁니다. 제가 직접 집어서 먹어보니까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우리 거는 이렇게 많은 좋은 유익항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